네, 우리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통일을 하려면은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어느 쪽으로 통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말로는 평화 통일이지만은 어떤 방법.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는데 뭐가 어떻게 통일하는가, 어느 쪽으로. 그런데 제가 이런 거 말하면 되게 공식적으로는 그럼 어느 쪽으로 통일할 거냐 물어보면 되게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우리 통일 같은 민족이가 통일. 그래서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북한으로 통일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서 쇼킹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그 겉으로라도 거짓말로라도 대한민국을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제 생각에도 이게 통일이 정말 어려운 게, 이게 북쪽은 어떻게 해서도 절대적으로 이쪽이 자기네를 통일하게 되겠다는 생각이 또 100% 굳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네가 남쪽은 경제를 맡지만 여기는 국방을 만든다고 같은 민족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건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야 남한은 그럼 미국의 뭐 어쩌고 북한에서 말하는 그런 뭐 식민지 의국 하수인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그것을 가치를 낮게 평가할 것인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씁니다. 이 한국이라는 게, 이 한국이라고 우리가 일본도 정식 명칭은 일본국이죠. 네? 근데 일본은 일본이라고 하고 한국은 국자가 붙어가지고 한국이라고 그러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신라 고려 조선 어떤 이름이었냐면 전부 두자 이름이죠. 우리 생각 안 했지만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중국에 혹시라도 여행을 갔다든가 어디 뭐 갔다 지금 뭐 여행을 안 갔더라도 중국의 어느 지방 이름들 다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서 중국 지방 이름, 성 이름 뭐 화북성, 하남성 무슨 광동성, 산동성 두자 이름이고, 도시 이름도 다 두자죠. 한 글자 이름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 글자 하나로 된 이름 없죠. 네? 그럼 뭐냐면은 우리는 중국에서 하나라, 아주 옛날에 하나라가 있고 여름 화자 하나라, 은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주나라 있은 다음에 주나라 공자가 있을 때 춘추 전국 시대였죠. 그때는 이제 주나라가 있고 뭐 제나라, 정나라 뭐 이렇게 여러 개 그런 한 글자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시황에서 진나라 그러니까 통일되고, 그 옛날에 주나라의 봉건제도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제후라고 그러죠. 각각 자치를 하고, 여기서 천자라는 이제 이때는 이 천자만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진시황 이후로 황제가 돼가지고 다 이제 왕으로 부르게 했지만 이 왕이죠. 천자 한 사람만 있고 전부 그랬었죠. 그러니까 한 글자 이름에 각각 제후국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을 제후국이 되고, 근데 진나라 때 통일한 다음에는 비록 지방 자치 이제 했더라도 진에서 군현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그런 이후로 중국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그 다음부터는 다 각 지방들 다 이렇게 옛날 춘추전국 시대 같이 고도의 자치 그렇게 안 했어요. 한나라, 송나라, 원나라 이럴 때 전부 지방으로 다 통치를 했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이제 한 글자의
나라 이름은 천자, 오직 하나만 세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각 지방 이름이 다 그 부자 이상으로 돼 있고, 물론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한반도의 국가들도 전부 두자로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제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그러죠. 그렇다고 걔네들이 그냥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그렇게 부르는 걸로 만족했냐면 그렇지 않죠. 명나라는 그 호칭이 뭐예요? 대명제국. 이게 다 이름이에요. 중국의 뭐 대송제국, 대원제국, 대청제국, 대청나라는 이거.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청나라가까지 그랬었는데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해가지고 일본이 다 이겨가지고 일본이 야 니네 이제 중국하고 붙어있지 마라 나와라. 그리고 니네 따로 자꾸 그래서 독립문도 이제 일본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독립한다는 거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청나라. 근데 그만큼 이제 청나라는 이미 약해지고 이미 서양 여러 나라들로 침략당해도 앞둘 수가 없고, 그러니까 청나라가 약해지니까 독립을 드디어 하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종 임금 때 1897년에 우리도 이제 일본도 물론 대일본 제국을 하고 우리도 제국으로 하자. 우리 인구도 2천만이나 되고 그러니 그러면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대한제국이죠. 이게 원래 이 한이라는 거는 삼한, 마한, 진한, 변한. 삼한이란 말이 처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용기어천가에도 삼한을 남을 줄이여 뭐 그런 말이 있죠. 이성계. 삼한이란 말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한. 근데 주로 남쪽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땐 상당히 남쪽 위주의 나라가 된 거예요. 원래는 북쪽에서 일어난 나라지만은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동의하지 않죠. 북쪽 사람들은 나라. 어쨌든 그 남한 쪽 위주의 나라가 돼가지고 대한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시대 때 나라는 뺏겼어도 조선, 일본은 다시 조선이라고 불렀지만은 우리 대한이라고 오히려 독립운동한 쪽은 대한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란 말도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이름이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 고려 조선 신라 고려 때 물론 그때도 중국을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받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자치적인 그런 거 있어요. 고려 때 우리 왕에 대한 호칭이 폐하였잖아요. 폐하 밑에는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려 말에 원나라 침입해서 원나라의 속국이 됐죠. 고려 말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충렬왕, 충수광 해가지고 왕도 전하로 바뀌었어요. 중국의 왕자나 그에 해당하는 거, 황제 밑에 왕, 그 왕도 전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뀐 다음에 조선이 돼가지고 이게 원래 원나라, 몽고족 그런 쪽 정권하고는 우리 한반도하고는 좀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렇게 불종하든가 이렇게 그랬지만 중국의 한족 정권, 한문을 쓰는 그런 정권하고 대체적으로 송나라 때도 그렇고 친했는데 명나라도 물론 회복이 됐으니까 한족 신할만도 한데 중국 욕심에서는 회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아까 그 이성계 그 조선을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 그 신라 고려 때까지는 이 반도가 우리 그 활동 무대였지만 이 이성계 함경도 지방 그때 당시로는 요 나라 이쪽 중국 지역을 거의 어떤 군벌을 그 사람이 이렇게 고려를 점령했으니까 명나라 쪽에서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뭐로 할까 화영으로 할까 조선으로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선택해서 조선으로 하라 그렇게 했었죠 명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통치하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강역으로. 그러니까 고려보다 넓어진 게 공짜로 넓어진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선 때도 결국 그러니까 몽고와나 또 시대 원나라하고 똑같이 중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상당히 명나라 때는 이제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태조, 세종 이런 거 시호를 해주고, 근데 나중에 조선도 후기에 가서 청나라가 집권할 때는 다시 고려하고 몽고 때처럼 이렇게 실제로 저기 뭐 숙종, 효종 이런 건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거고, 중국에서는 충렬한 충수왕식으로 조선 후기 왕들도 그런 호칭이 다 있었어요. 그러고 이제 조선에서는 오히려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속으로는 멸시하고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굴종하지만 결국 우리가 중화다, 중화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하다 그런 세력들이 계속 있어 왔다가 중국에 대해서 조선 후기는 이 오랑캐 놈들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침내 쇠약해지니까 드디어 대한제국하고 독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대한제국은 어떻게 된 거냐면 700년, 1300 얼마, 1300년, 1200 얼마 그때쯤에 몽고가 점령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속국이 된 다음에 700년 후에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가 물론 일본한테 다시 또 넘겨갔지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광복절 1945년구 광복절도 단순히 일제에서 독립한 게 아니라 700년 전에 중국한테 속국이 된 거, 그 이후로의 독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말은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세력의 대륙에서도 독립한 그 천자의 나라. 그리고 오히려 중국은 신의 혁명, 꼭 공산당 혁명이 아니라도 모택동 손문의 혁명으로 이 한 글자의 그 봉건 시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옛날 전통적인 국가 이름 천자의 나라 이름이죠. 이런 것은 끝났죠. 오히려 그 천자의 나라 이름을 이쪽이 가져온 거예요, 한국이. 그래가지고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조선이 어찌 보면 뭐 이렇게 곤조 있게 지키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같이 그것도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은 조선대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통일을 하면 좋겠지만 그건 어쨌든 우리 소관이 아니고 통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양쪽 다 별개의 가치가 있고 지켜오는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뭐 꼭 강대국 사이의 뭐 이게 다툼 때문에 분단된 거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으로 이 남쪽을 중심으로는 한이라는 가치가 그게 이어져 오는 그게 있고 북쪽엔 옛날에도 고조선이 있고 조선이라는 게 있고 그게 있으니까 이 둘 다가 지켜져야 될 거고 어느 하나도 버리기는 뭐 우리 입장에서야 뭐 대한민국을 통일돼야죠. 근데 어쨌든 그 가능성이야 뭐 다른 나중에 할 얘기고 이 대한민국이랑 같이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중요한 가치라는 거. 쉽사리 뭐 그냥 외세라든지 혹은 뭐 통일이 좋다 해서 북한 그런 식으로 그냥 그럴 나라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뭐 질문 있으세요? 그 제자는 무슨 제자예요? 이런 이거는 제가 잘 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고. 모르는데 죄송해요, 몰라요. 황제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그 황제의 제자라면은 네. 대한제국은 그러면 황제의 나라였고 그럼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이 훨씬 더 의미가 높은 거죠. 그렇죠. 이제 대한제국 하다가 원래 이 나라의 그거는 나라의 주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 전에 조선 왕국 왕이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냥. 이 사람을 위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 민이다,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바뀐 거죠. 황제. 네. 근데 그 이름을 아까 선생님께서 일본이 지어줬다고 하셨잖아요. 일본이 주된 어떤 대한제국? 대한민국. 아니죠.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처음 누가? 오히려 고종 황제도 고종도 이렇게 어느 쪽에서는 물론 자꾸 폄하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 상황에서 그때 나라의 규모라든지 그때 실정에 봐서는 사실 역부족일 수도 있잖아요. 나라를 지킨다는 게 그래도 끝에까지 노력을 했고 뭐 전기도 일본보다 먼저 들여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고종 황제 때 그리고 그 고종 민국이라는 말을 또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그때 중국도 신의 혁명에서 중화민국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서 번역을 했겠죠. People's Republic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이 국민이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대일본 제국은 1945년까지 있었지만은 예, 중국하고 한국은 20세기 초에 민국으로 바뀐 거죠. 다. 근데 그러니까 남한은 민국이라는 말이 좀 익숙한데 북한은 약간 제국이 더 익숙한 나라 아니에요? 아니죠. 북한도 정식 명칭 다 알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이라고. 아. 네, 거기서 오히려 그 영어명에는 그 한국 영어명은 ROK인데 노스, 사우스, 남북한 간단한 명칭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인데 북한은 DPRK라고 하거든요. 데모크래틱 피플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니까 영어명 자체에도 민주주의가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죠. 이걸 번역하면 다시 또 영어명을 고려 공화국이란 뜻이죠. 네? 공화국 리퍼블릭. 그리고 DPRK는 고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아니 보통 고려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고려 민주주의 데모크래틱 인민 피플 공화국 리퍼블릭. 네. 보통 남한이 민주주의고 북한은 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름에는 북한이 민주주의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는 서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다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대조되는 거는 입헌군주제 뭐 다른 뭐 그런 군국주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국주의 그런 식으로 나라의 주인이 뭐다 그런 뜻이지. 그 사회주의라는 거는 그 국가 사회 내에서의 어떤 그 사람들 관계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회주의에 대조되는 건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런 거 그런 봉건주의 그런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 이거는 서로 분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제국주의 뭐 이거네요. 그렇죠? 반대되는 단어는. 제국주의는 반대되는 건 아니라 그 좀 개념은 다르죠. 근데 제국주의라는 거는 황제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황제라는 말은 원래 이제 중국에서 그 왕이라고 하다가 더 높이 해가지고 황제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 작은 나라들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중국도 천자가 왕이었다가 그러니까 킹이 있으면은 엠파이어, 킹덤, 왕국, 엠파이어, 제국. 이게 뭐냐면은 회사도 어느 한 기업이 있고 재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대학도 단과대학이 있고 종합대학이 있듯이 왕은 이제 민족 하나를 다스리는 거지만 그 제국은 여러 민족을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 로마 제국, 유대인까지도 국가까지도 다 제국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제국 크고 여러 민족이었으니까 그걸 제국이죠. 그 안에. 그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20세기 제국주의, 이 19세기 말에 이
일찍 산업혁명하고 힘을 기른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들이 약한 나라 자기보다 그런 나라들을 점령해서 자기 나라 휘하로 들여오는 거죠. 다른 민족들을 자기 민족 안에 끌어들이는 거, 자기 민족 지배하에 두는 거. 이게 제국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는 또 별개의 또 그냥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하고 굳이 반대되는 것만 말하려면 3.1운동 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스스로 결정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이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할까요? 네. 응?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그렇겠습니다. 아니 3시간